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지난 총선 이후에 저희 구독자 숫자가 막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66만 4천에서 정말 한 2달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아주 그냥 우상향 곡선을 확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모습을 다시 되찾아 오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어준 길을 제가 따라왔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랬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라고 아주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숨져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인 당사자가 됐던 고 김문기 처장이 있습니다. 자, 김문기 처장 딸에게 멀리 호주에서 아빠 오늘 시장님과 골프 쳤다. 너무 좋았어 라고 했던 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참 그렇게 좋아했던 이분이 마지막 이 영상이 이재명 대표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한기 정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계십니다. 이분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하는 중에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계속 모셔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도 비서실장을 했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당하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정치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 모르는 40대의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배소연 씨와 관련된 분이죠. 이분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안 죽는다고 그랬지만 네. 그 주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죽음 정말 뭐 아마 뭐 지하에서 엊그저께 판결을 다 목도를 했을 텐데 참 앞으로 저런 죽음 정말 이걸로 좀 끝이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요, 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서 모셨던 분들인데 참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얼마나 이분들이 고통을 받았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죽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 저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는 죽지 않는다. 네. 뭐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마치 본인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등치시키는 듯한 발언으로 들려서 대단히 들으면서 불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범죄 혐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도 돌아가신 분은 본인이 직접 항변할 수 없으니까 그런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으로 그 2015년에 딸에게 보냈던 영상 편지가 남아 있어서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법에도 눈물이 있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버젓이 말하는 것을 법원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은 행위가 아니니까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도 그 골프 부분에서요, 네. 유죄의 이유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법원이 자세히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몰랐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만 그런가? 지금 25일에 판결 선고할 위증교사 사건, 그 위증교사의 그 피교사자가 누굽니까? 김진성 씨는
돌아가신 고 김병양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 검사 사칭 사건에서도 KBS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김병양 시장이 살아있었으면은 애초에 위증 교사를 시도 자체를 못했을 겁니다. 왜? 김병양 시장이 증인으로 나오면은 아니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것을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 공통점들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법원이 단죄하고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앞서서 선고를 하니까 우리가 마치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의 전부인 것처럼 잠시 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또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 이것들이 몸통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들이 앞서 진행이 될 뿐입니다. 이제 이 도미노 구조에서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범죄 혐의들도 훨씬 더 신속하게 규명이 될 것이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보면 말이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런 혐의들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죠. 계속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오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멘붕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어떻게 저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제 진영 논리에 쩔어가지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네. 민주당에도 이재명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이재명하고 이제 이재명의 그 위세를 얻어가고 배지 달면서요. 완전히 이재명식으로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희 당 내에도 뭐 벌금 80만 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무죄 아니면 뭐 많이 나와봤자 벌금 80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고검장, 검사장 출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단 뭔가 그 환각에 빠진 거죠. 그 상태에서 이 현타가 오니까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거의 이제 멘붕 상태로 가는데 이미 이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파산을 했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어제 이재명이 2차례나 반복을 했고요. 첫 인사부터가 동지 여러분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자기의 생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자,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뭐 등등 이렇게 대여 공세가 이 장외 집회의 메인이었는데 메인 DC가 바뀐 거예요. 이재명을 살리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리고 일찌감치 우리 현종님이 잘 지적을 했지만 김민석 옆에 둬서 성공한 적 없다. 그 얘기 아주 핵심을 찔러줬는데 자 1차 장외 집회 때 김민석이 어떤 망언을 하냐 하면은 탄핵이든 하야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은 올 것이다. 그 대한의 봄은 내년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 날이 대한의 봄이에요. 그런데 이 개헌 87년 헌법 만들어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개헌이라는 게 국가 중대사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일 개인의 정치적 야욕 달성을 위한 하나의 일개 도구로 이 전락시켜버린. 그러니까 김민석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자격이 없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 전략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참 저는 어제 민주당의 반응 중에서 정말 경악스러웠던 게요. 김우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우영 의원이 이제 은평구청장 출신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장 출신이죠. 그렇죠. 아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뭐 갑자기 저 강원도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은평으로 넘어와서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관 출신 주제 말이야. 뭐 하면서 이제 그때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작살이 났지 않습니까? 야, 선거 앞두고 지금 왜 법관들 건드려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크게 혼이 나서 본인은 모든 법관님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눈물로 그냥 사죄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가관인 것은 이번에 딱 이제 이게 내려지니까요. 또 판사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할 테지. 2심도 있고 최종심도 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있을 테지. 그러니까 이게 판사에 대해서 일개 판사의 일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그런데 기회가 있긴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이 더 올라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올라갈 기회. 왜냐하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데 네. 고 김문기 처장을 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고 네. 그 도지사 되고 나서 재판 받으면서 알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검찰이 항소하면요. 네. 고등법원에서 심각하게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보셔서 그 발언의 맥락을 다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일련의 4개 방송사에서의 발언 8일 동안 반복된 거 아닙니까? 그 처음 시작을 전날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대장동 그 비리가 다 수면 위에 올라와서 본인이 대장동 비리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그 오랫동안 보고도 받고 같이 업무를 진행했던 일련의 행위들을 다 부인하기 위한 발언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저 발언한 것 중에서요. 기회는 있을 테지라고 하는 것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죠. 이재명 대표의 양형이 크게 올라갈 기회는 있을 테지라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김우영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지금 앞으로 놓여 있는 판결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걸 또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김우영 의원의 이 이야기를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 김우영이 옛날에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이제 공천장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자 이게 참 이 민주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속살을 보인 거잖아요. 민낯을 그렇죠. 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개라는 뜻이요. 뭐 한낱, 뭐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판사의 일탈이다. 네. 그러면 위증교사에서 저는 어제도 구자룡 변호사랑 그 얘기했지만 실형이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법정 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징역 한 1년에서 2년 사이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그러면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일탈이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판부 전체를 다 그냥 악마화 시키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논리적으로도 파탄이 난 것이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해갖고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한다. 거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뭐 비스무리하게 얼기설기 맞추면 그런 프레임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 거죠? 버스 지나갔어요. 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정치 보복 판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 정치 보복 수사에 이은 정치 보복 판결. 근데 법원을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승자박에 자기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파탄이에요, 저게. 자, 일개 송영 변호사님이 한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놓고 계속 그 법원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민주당 김영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선고 당일에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법원 각오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들으면서 기가 막혔거든요. 이 법원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대놓고 지금 법원 전체를 겁박한 거예요. 예. 이런 발언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개 김동연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제 일개 김동연 판사가 좀 있으면 이제 위증교사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네. 이 사건도 가중 영역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두 가지 중요한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동종 전과가 있어요. 네. 왜 동종 전과가 있느냐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무고는 위증과 동종 전과로 봅니다. 무고는 위증과 무고도 동종 전과로 봐요. 왜냐하면은 무고나 위증이나 결국은 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종 전과로 봐요. 이재명 대표는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가 있다. 그다음에 위증 교사는 교사범을 본범, 그러니까 직접 위증을 실행한 사람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왜? 보통 위증을 할 때는요, 그 위증을 시키거나 부탁한 사람이 그 위증으로서 이득을 봐요. 네. 내가 그 위증으로서 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돈을 받든 아니면은 형사재판에서 그 위증에 힘입어서 형이 낮춰지거나 무죄를 선고받든 교사를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한 사람을 당연히 더 높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중 영역에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양형기준표상 지금
지금 가중 영역으로 가면은 징역형의 상한이 3년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형기준표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 양형기준표상으로는 그러니까 벌금형이 원래 없어요. 법전에는 법정형에는 있는데 양형기준표상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관이 이것을 벌금형을 주고 싶으면 네. 판결문에 내가 굳이 양형기준표의 하한을 벗어나서 이렇게 형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써야 됩니다. 네.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피고인은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그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판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양형기준표의 하한을 벗어나서 벌금형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단 무조건 징역형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장외에서 판사를 겁박한다. 한동훈 대표 표현처럼 이거야말로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입니다.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쓰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한마디 압축해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추세로 가면은 저는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보고 결국 있습니다. 김우영은 간첩이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로 그렇죠. 지금 판사들 갖다가 굉장히 자극시켜 갖고 이제 거의 한 거 백분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린 게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일단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국회의원직은 날아갑니까? 날라가죠.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에서 그게 만약 형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 이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먼저 확정이 되면은 확정되는 순간 네.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똑같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느 게 더 먼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에서 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게 확정이 되는 경우, 또는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는 경우, 네네. 어느 쪽이든 빨리 확정이 되면 그날로 국회의원직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네. 있어요. 당 대표직에서도 내려와야 됩니다. 왜, 아, 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정당법에 네네. 정당법에 당 대표는요 피선거권, 선거권 보유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434억 원 이제 토해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남편직은 계속 유지하나요? 네, 남편직은 유지합니다. 그것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뭐 그 두 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을 상가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지금 민주당은 어쨌건 참 지금 소위 이제 멘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방법은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저는 이제 어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 민주당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면 그런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이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당이 대선을 준비하는 정당이 내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간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대선 치르지 말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3물 참자를 만들어야 돼요. 네. 다른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본인이 대표로 나서서 이 민주당을 끌고 오고 하는 걸 보면 오로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따라서 민주당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앞으로 저래 되면 정말 패족이 아니라 패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지금 이재명과 함께 다 그 거대 정당이요. 네. 지금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타이타닉 침몰하듯이 말이죠. 근데 이재명 1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요. 손절의 기회입니다. 민주당에게는요. 지금 손절을 해야 돼요. 네. 이재명이 그리고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가 민주당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개인적 일탈에 이거야말로 개인적 일탈 행위예요. 일개 정치인의 그 사적인 일탈 행위. 그거 전체 그게 민주당 전체하고 지금 링크가 걸리면서요. 거기에 끌려가고 지금 그 거대 정당이 170 몇 석의 거대 정당이 지금 침몰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어지는 순서로 정말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 대안이 있을까? 무슨 대안을 마련할까? 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참고로 네. 어제 좋아요가요. 네. 간만에 만개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군요. 간만에 실로 오래간만에.
여러분 오늘 또 옆에 네. 있는 좋아요 보이시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만개꽃을 곧 필 것 같습니다. 네.